안녕하십니까, 딸기 케이크입니다. 오늘은 BMW i3를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차를 구입한 게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팔려고 합니다. 촬영을 오늘 끝내야 되는 거죠. 좀 긴박하게. 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진작 찍으려고 그랬는데. BMW i3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죠. 모델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레인지 익스텐더라고 그래가지고 안에 650cc짜리 엔진을 박아가지고 발전기를 통해서 다닐 수 있는 거리를 늘린 거예요. i3 같은 경우가 공식적으로 132km를 갈 수 있어요. 완충을 하게 되면 그 정도를 갈 수가 있는데 그거를 300km까지 늘려주는 장비가 레인지 익스텐더인데 그게 달리면 전기차가 아니고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되니까 전기차에 나오는 보조금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혜택을 받게 되는. 그래서 i3에는 그 장치가 달려서 들어오질 않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3가지 모델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2가지가 판매되는 것 같더라고요. LUX란 모델이 있고 SOL이란 모델이 있어요. LUX가 가장 기본형이고 그리고 SOL이 상급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SOL 같은 경우에는 안에 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고 그리고 위에 썬루프가 들어갑니다. 그거보다 더 상급은 앞에 LED 라이트가 달리고 그리고 가죽 시트가 들어가고 하만 카드 오디오가 들어가고 뭐 그런 식이에요. 근데 그 상급 같은 경우엔 보조금이 안 나와가지고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그 모델을 구입하신 분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진도를 좀 빨리 뽑아볼게요. i3의 카탈로그를 이렇게 보면은 뭐 영감에서 시작되는 디자인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린이와 여자를 위한 디자인은 봤는데 영감님을 위한 디자인은 또 처음이네요. 이건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러지 않겠습니다. 자, 앞쪽부터 보죠. 키드니 그릴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표현이 됐다는 거지 이게 어떤 역할을 한다는 말씀은 그건 아니에요. 앞이 막혔습니다. 전기 자동차다 보니까 이 안으로 공기를 끌고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기 역학적인 면을 고려해가지고 앞을 막아놨어요. 앞을 막게 되면은 저는 벌레가 와서 달라붙지 않을 줄 알았어요. 공기 역학적이라 그러니까 뭐 에어로다이나믹 이렇게 막 흘러가서 벌레가 날아오다가 휙 하고 날아갈 줄 알았더니 그래도 달라붙어서 죽더라고요. 이렇게 자세히 보게 되면 벌레 죽은 자국들이 조금씩 보여요. 그래도 휘발유 자동차처럼 그렇게 많이 달라붙어 있지는 않다는 게 특징인 거죠. 그리고 본넷이 좀 짧죠. 엔진이 아니고 모터죠. 모터는 저 뒤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앞이 좀 짧아요. 이 안에는 트렁크가 들어가 있어요. 자, 열쇠가 저한테 있군요. 앞에 본닛을 열려면 리모컨으로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손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쓱 하고 이렇게 열어보면은 간단하게 열리게 되는 거죠. 이 안에는 타이어 펑크 났을 때 그 처리할 수 있는 킷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저 임시 충전기. 요걸로 1시간 충전하면은 16.5km 갈 정도의 그 전기를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워시액 들어가는 데가 보이고요. 그리고 카본으로 만들어진 이런 것들 보이죠? 전부 다 카본입니다. 이게 재밌는 게 차의 길이가 한 4m 정도 돼요. 그리고 높이는 한 1.6m 정도 되고요. 그리고 폭은 1.8m에서 조금 줄어들어요. 1775인가 그래요. 차가 좀 작은 편이죠. 아방이가 한 4.5m 돼요, 길이가. 그리고 액센트가 4.3m 정도 됩니다. 그거보다도 길이가 좀 짧아요. 그런 거 보면은 전기차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략을 해서 이런 형태로 굉장히 독특하게 만들어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옆쪽으로 와보면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바퀴를 돌려놨잖아요. 이 바퀴를 보시게 되면 바퀴폭이 굉장히 좁아요. 이 바퀴폭을 좁게 만든 게 아무래도 폭이 넓은 광폭 타이어를 쓰다 보면은 그 연비적인 부분에서 손실이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좁게 만들어놨는데 그것 때문에 접지력도 떨어져가지고 어떤 브레이킹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좀 무리가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공기압을 좀 많이 빼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적정 공기압보다 조금 덜 넣어놨어요. 실제로 몰아보면은 바퀴폭이 좁다고 많이 미끄러지는 건 아닌데 근데 왠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런 면들, 심적인 부분이 좀 이 타이어에서는 좀 보이고요. 그리고 외관적으로는 뭐 그 정도면은 특이한 것들은 다 보여드린 것 같네요. 뭐 썬루프 같은 거? 썬루프는 열리지는 않아요. 근데 위에가 이렇게 썬루프가 있으면 개방감이 참 좋은 뭐 그런 특징들이 있는 거죠. 전기차 같이 생겨가지고 전기차 그대로를 만들어 놨어요. 디자인도 참 귀엽고요. 그리고 뭐 딱히 어디 가가지고 뭐 눈총 받을 만한
그런 요소는 없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내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카메라 그냥 들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킨 상태로. 오케이. 자, 내부의 특징이라면은 어떤 그 친환경적인 소재 그리고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를 참 많이 사용을 했어요. 대부분 그런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패브릭이라든가 뭐 인조 가죽 그리고 이런 재활용 소재 같은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튼튼하지 않은 것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2년 동안 타보고 나니까 아주 단단해요. 그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디자인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익히 알던 그런 자동차, 휘발유 자동차, 뭐 디젤 자동차 비슷해요. 전기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런 자동차들이 갖고 있는 어떤 디자인적인 특징을 그대로 갖다 쓸 이유는 없었죠. 그래서 좀 달라진 게 뭐냐면은 여기 미션 같은 것들이 안 들어가잖아요. 여기 뻥 뚫려 있습니다. 이 위에 대시보드가 그냥 이렇게 선반이에요. 선반 위에 이렇게 모니터가 올라가 있고 그 가운데로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붙여버렸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 없앴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조 장치라든가 이런 건 뭐 이런데 이 A 필러 같은 거 안에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넣어가지고 뭐 여기서 이렇게 뿜어준다든가 뭐 튀겨서 나온다든가 이게 없어졌으면 아마 이거 조수석 의자 이렇게 돌려가지고 앞으로 쫙 밀면 뒤를 보고 갈 수도 있을 거고 그냥 이 본 상태로 이렇게 뭔가 다른 세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아마 익숙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느낌이 나요. 이런 그 버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기존에 우리가 BMW라고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그대로 갖다 썼어요. 그런 부분이 좀 어찌 보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아쉽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전기 자동차니까 진짜 미래에서 뭔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컨셉카에서나 보던 그런 것들이 여길 들어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자, 운전 편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자면요. 시트가 좀 높아요. 일반 승용차보다. 높이가 한 1.6m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6m, 봉고차가 한 1.8m 되나요? 그런 식으로. 이 높이가 좀 그런 게 있네요. 이렇게 의자에 앉은 상태로 승용차 같은 경우에 발을 딱 뻗으면 땅에 닿잖아요. 얘는 닿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 정도 나와야 이 발이 땅에 닿는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야가 좋은 편이에요. 거기다가 앞에 윈도우 글라스. 이게 상당히 커가지고 이렇게 보는 시야뿐만이 아니고 위쪽 시야까지 깝깝하지가 않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본넷이 앉은 상태에서 안 보이니까 이게 굉장히 광활하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이외에 모니터 이게 좀 특별해요. 자, 이렇게 온 하면은 여기 계기판이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이 모니터가 좀 작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보면서 너무 작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운전하면서 이렇게 힐끗 쳐다보면은 안에 모든 내용이 굉장히 명료하게 인지가 돼요.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이 모니터 마음에 들어요. 그냥 다른 자동차들처럼 뭐 계기판처럼 이렇게 흉내를 안 내고 나는 디지털이야, 나는 그냥 모니터일 뿐이야 그러면서 딱 네모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알아보기가 더 수월한 장점이 있더라고요. 뭐 가운데 내비게이션 뭐 다 우리가 아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고요. 요거 누르면 이렇게 빡 하면서 콘솔 박스가 열리게 되는 거죠. 뭐 그 정도예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BMW에서 그런 거 빼놓고는 뭐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코치도어가 어떻게 보면 이 차의 또 커다란 특징인데 이렇게 코치도어가 뒤로 열리잖아요. 제가 뒤에 이렇게 타보면요. 참 방송은 빼고 찍을 걸 그랬나 봐요. 자, 좌착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앞 길이가 우리가 알던 차들보다는 조금 좁다 보니까 좀 불안해서 여기다 이런 것도 좀 붙여놨어요. 떼묻지 말라고. 팔아야 되니까요. 자,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치지 않는 이상 앞에 의자랑 닿지 않고 타고 내릴 때는 이렇게 목 뒤에 있는 요 레버를 이용하면은 앞 의자를 쉽게 제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이 문은 누가 열어주는 게 굉장히 편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앞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여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앞문이 안 열려 있다. 저쪽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쪽 자리로 와가지고 앞문이 안 열려 있으면 이거 이렇게 제껴가지고 밀고 앞문을 여세요. 그리고 뒷문을 열고 내려야 됩니다. 못 여는 건 아닌데 상당히 귀찮아요. 뭐 그런 거 있어요. 자, 내부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면은
뭐 이 정도면 다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자, 제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거는 서스펜션에 관한 거예요. 이 차의 프레임은 일단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루미늄으로 그 사다리 같이 사각형 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가운데 8개의 배터리 팩을 배치를 해놨어요.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생긴 것 자체로 상당히 아래쪽에 무게중심이 놓여 있어서 주행 안정성이 뛰어나요. 알루미늄 위로 카본으로 만들어진 이 뼈대들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앞쪽은 뭐 이렇게 그 프레임이 우리가 익히 아는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뭐 어느 정도까지 충격을 흡수하고요. 그리고 이건 또 해치백 스타일이다 보니까 뒤쪽이 짧잖아요. 그래서 뒤에 위쪽으로 보면은 벌집 구조로, 그러니까 헥사 구조로 해가지고 굉장히 단단하게 좌우로 그 프레임을 위에 배치를 해놨어요. 그게 말로 설명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게 되게 독특해요. 왜 이렇게 그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거 같아요. 충돌했을 때 사람도 보호해야 하지만 배터리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찌그러들면 안 되고 이 배터리를 보호하고 있는 이 가운데 구조까지 충격이 들어가면 배터리가 폭발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면들 때문에 어떤 그 내충격성 그런 것들을 상당히 강력하게 구성을 했어요. 더불어서 주행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배터리를 보호하려다 보니까 주행 안정성을 확보할 정도의 그 강성을 가지고 됐다, 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엑셀레이팅과 브레이킹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네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i3는 엑셀레이팅과 브레이킹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 면이 있어요. 뭐냐면 원페달 드라이브라는 기능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이렇게 오른쪽으로 코너를 트는데 파란불이에요. 그래서 뭘 했냐면은 브레이크를 밟은 게 아니고 엑셀레이터에서 발을 떼었어요. 그 차가 멈췄어요. 이게 되게 독특해요. 페달 하나만 가지고도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밟으면 가고 떼면 서요. 다른 차들은 밟으면 가고 떼면 속도가 주는데 i3 같은 경우에는 밟으면 가고 떼면 멈춰요. 그게 굉장히 독특해요. 이거 한 5분 정도만 몰아보시면 충분하게 적응하실 수 있는 기능이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i3를 몰고 다니면 꼭 범퍼카를 몰고 다니는, 커다란 범퍼카를 몰고 다니는 그런 느낌이 난다는 거죠. 그 참 재밌어요. 자, 원페달 드라이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죠. 엑셀레이터에서 발을 떼면 차가 서요. 그러면 이때 과연 뒤에는 브레이크 등이 들어올까요? 저는 이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엑셀레이터에서 발만 떼면 멈추는데 그럼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야 뒷차가 보면서 이 차가 속도를 줄이는구나, 그걸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궁금해 하던 차에 알아보자 그러고 제가 다른 차를 몰고 이 차를 따라가는데 속도가 줄어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뭐 뒷차 입장에서 따라가면서 봤더니 그게 그렇게까지 뭐 깜짝 놀라게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적당하게 이 앞차가 속도를 줄이니까 나도 줄여야겠다, 뭐 그걸 알아볼 정도는 된다는 거죠. 자, 그런 게 있고요. 다음은 이제 모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모터 같은 경우에는 꽤 강력해요. 그러니까 달리는 그 느낌도 강력한데 엑셀레이터에서 발을 딱 떼면서 속도가 줄어드는 느낌, 그것도 모터가 만들어주는 느낌이잖아요. 그 느낌을 이렇게 보면은 진짜 브레이크를 딱 밟은 것만큼 강력하게 바퀴를 잡고 있다는 거죠. 기어에 대한, 그러니까 변속기가 몇 단이다라고 써진 제가 기록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아마 기어가 안 들어가 있고 모터가 뒷바퀴에 직접 체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모터가 11,000rpm까지 돌아가나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저속에서 그런 토크가 나오는가, 그게 지금 굉장히 궁금한데 아무리 찾아도 그런 데이터가 없어요. 모터라는 게 엔진하고 좀 다른가 봐요. 그래서 저속에서도 토크가 잘 나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하고, 후진 기어 같은 거, 후진을 넣으면은 기어가 바뀌면서 후진이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배터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이걸 거꾸로 연결해 주는 것 같아요. 모터가 역회전을 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이게 또 상황이 허락하면은
후진으로 도대체 몇 킬로까지 달리나 그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그런 것도 있어요. 전진은 150킬로까지 가거든요. 150킬로에서 리미트가 걸려 있는데 설마 후진에서 150까지 가는 건 아니겠죠? 막 왠지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150킬로 리미트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가 이 차를 한 2년쯤 전에, 그보다 전에, 아주 옛날에 이 처음에 차를 딱 받아가지고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4명을 다 태우고 가는데 신호등이 이렇게 딱 걸렸는데 옆에 엑센트가 오는 거예요. 근데 엑센트 차주가 이 차를 딱 보더니 만만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둘이서 같이 가속을 하는데, 와, 초반에는 i3가 되게 빨리 나가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엑센트가 치고 나가더라고요.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게 좀, 이거 참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네요. 어쨌든 그 리미트에 딱 걸려가지고, 그 이상 절대 안 나가요. 그러니까 레이스를 붙는다거나 그런 건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죠. 맨날 깨집니다. 그런 차예요. 자, 다음은 연비하고 주행 거리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공식적으로는 맥시멈 132km까지 달릴 수 있어요. 완충을 하게 되면 132km까지 간다는데 실제로 타고 다녀보시면 한 120km 정도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겨울에는 좀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온도 때문에 좀 떨어져요. 그리고 여름에도 떨어져요. 제일 잘 다니는 게 봄, 가을이에요. 그게 희한하더라고요. 여름에 에어컨을 켜고 다니면 의외로 연비가 안 떨어져요. 보통 휘발유차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켜고 다니면 연비 많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얘는 에어컨을 켜면 총 주행 가는 거리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지나?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주행 가는 거리에서 에어컨을 켰다고 해가지고 별도로 뭐 연비가 나빠지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대신에 히터를 켜면 어마어마하게 떨어져요. 히터가 아무래도 열선으로 동작을 하는 거다 보니까, 열선이 아니죠. 뭔가 이렇게 전기로 그 열을 내는 그걸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전기를 많이 먹나 봐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 히터를 켜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의자에 달려있는 그 열선 있잖아요. 그걸 켜고 다녀요. 그것만 켜고 다녀요. 연비 떨어지니까. 그래서 싹 가다가 신호등이 딱 걸리면 호흡 불다가 이렇게 엉덩이 밑에 손 집어넣고 손 대피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저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저 말고도 다른 오너분들도 이거 몰고 다닐 때 겨울에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끔찍해. 자, 132km.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이게 복합 연비로 5점 몇 킬로인가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5점 몇 킬로 나오니까 132km 가면은 한 휘발유차로 따졌을 때 20리터 정도 들어가는 연료 탱크가 붙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이 정도 규모의 자동차 그러면은 보통 연비가 10km 정도는 나오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휘발유차에 10리터짜리 연료 탱크가 붙어 있는 그런 느낌이 나요. 그게 좀 많이 끔찍한 거죠. 좀 가장 불만 사항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랄까요,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아무래도 이 BMW라는 회사가 전기자동차만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테슬라 모터스 같은 경우엔 전기차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기차가 휘발유차의 영역을 침범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기네는 휘발유차 안 만드니까. 근데 BMW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로 움직이는 자동차들을 만들잖아요. i3가 막 갈 수 있는 거리가 500km, 막 300km 이러면은 자기들이 팔고 있는 자동차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니까, 그래서인지 몰라도 주행거리가 매우 짧아요. 이 불만이 상당한 거죠. 솔직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차 만들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BMW는 차 만들기 시작한 지 꽤 오래됐거든요. 만들라 그랬으면은 주행거리를 더 길게 만들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 차를 권할 것인가, 이 차를 추천할 것인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었어요. 일단은 누군가가 사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환경이 허락을 해야 돼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그 BMW 월박스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이놈인데, 이게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충전할 때 참 곤란해져요. 3시간이면 충전될 게 막 8시간, 9시간 이렇게 충전을 해야 되니까, 그런 면 때문에 저걸 달아야 되는데, 아파트 같은 데 사는 분들은 입주자 대표회의 이런 데랑 또 협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BMW에서 그 입주자 대표회의랑 대신 협상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런 것들 참 대단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스마트폰이랑 자동차랑 연결해가지고 뭐
인텔리전트 아이 머시기 뭐 그런 거 있는데 아이 머시기라는 앱이 있는데 그냥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 i3는 SK 그 3G망을 이용해 가지고 네트워크에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스마트하게 뭐 이렇게 뭐 거리 뭐 나오고 뭐 경로 안내해주고 뭐 그런 거 있는데 갑자기 왜 얘기 옆으로 들어가죠? 어쨌든 저걸 설치할 수 있는 그리고 120km 그러니까 집에서 나와가지고 60km 그 안에 생활권이시라면 이 녀석만한 자동차가 없는 것 같아요. 동시에 그게 이 녀석의 족수예요. 제 친구가 수원에서 이걸 타고 강남까지 와서 일을 보다가 수원으로 그냥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수원에 왔다 강남에 왔다 저랑 통화가 되지고 야 홍대로 놀러 와 그랬더니 못 오는 거예요. 차 세워놓고 전철 타고 갈게. 와, 그러니까 계획했던 일에서 뭐가 더 더해지면 120km 통상 실 그 연비가 아니고 주행거리가 그 정도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20km를 넘어가면 굉장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번은 큰맘 먹고 제 작업실 홍대까지 왔다가 제가 그 코드선 내려줘가지고 밑에다 충전 꽂아놓고 밥 먹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BMW가 엔진 달린 자동차를 만들던 회사다 보니까 그 면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딜레마로서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그 배터리 하나를 빼놓은 나머지는 다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자,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요.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승! 필승! 자, 이제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따로 있어야죠. 사실 유튜브에다 뭘 올려놓으면 겁이 나는 게 이 영상을 찍고 딱 끝낸 건데 막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막 이런 영상도 오늘 올린 영상처럼 댓글이 달려요. 그래서 1차로 앞에 얘기까지 딱 끝내버린 거고 이제 제 팬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지금 오늘이 2017년이죠. 2017년 1월 8일입니다.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방송에도 나오고 있고 앞으로 올 것이다. 올 것이다가 아니고 여기 와 있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이에요.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이었고요.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은 자동차와 전기, 내연기관과 전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3차가 인터넷에 관련된 거고요. 4차가 AI와 로봇인데 이 i3 같은 경우에는 조립되는 생산 라인을 이렇게 보면은 영상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i3 프로덕이라는 영상을 찾아보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생산 라인에 사람이 몇 명이 안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생산 라인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쫙 서가지고 자동차 이렇게 지나가면 거기서 뭔가를 막 조립하잖아요. i3 생산 라인은 대부분 로봇이에요. 로봇이 다 찍어서 만들어요.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지그가 있잖아요. 이렇게 틀에다가 재료를 얹어줘요. 그럼 로봇이 꽝 찍어가지고 그걸 만든 다음에 자기가 들고 가가지고 거기다 본때치를 쫙 해요. 무슨 뭐 칼같이? 아니 기계처럼 만들어놨다 아니 진짜 기계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정품 정량의 본드를 딱 해서 타다다다닥 사람이 하는 건 기계에 시다바리를 하더라고요. 기계로 해가지고 답 안 나오는 것들 가격이 안 나오거나 뭐 그런 것들을 사람이 해주는 사실 얘만 그럴 건 아니죠. 앞으로는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자율주행 자동차 저는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봐요. 이미 벤츠가 광고를 하잖아요. 30년 전부터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벤츠를 타보면은 그 차선 이탈 방지 장치 막 이런 것들 진짜 대단하게 움직여요. 차선 하나 정도는 자기가 이러면서 차선을 타고 가는데 와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싶은 거예요. 아직 다른 회사들은 좀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거 나오면 이제 그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직업을 잃게 되겠죠. 버스는 이제 노선 따라서 왔다 갔다 거리니까 이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좀 수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거에서 데이터가 막 확보되고 그러면 이제 나중 뭐 택시도 없어지고 기계가 다 하게 되겠죠. 거기만 그런가요? 그렇게 직업을 잃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 다른 산업의 전반적인 분야에 영향을 끼칠 거고 거기에 무서운 게 AI더라고요. AI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육체 노동, 그러니까 그 몸으로 하는 노동뿐만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머리를 써서 해야 되는 제일 빨리 없어질 직업이 세무사라죠. 뭐 그 세무사는 상당히 고급 전문직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계가 대체하게 된다는 거죠. 다가올 미래가 좀 무서워요.
그거에 대한 어떤 첫 번째 결과물로서 90% 이상의 제작 공정을 로봇이 담당한 i3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차는 뽑기가 없습니다. 잘 나오고 못 나오고 이게 없어요. 모두 다 똑같아요.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사람이 이런 거 만들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거기서부터 겁이 난다는 거죠. 사람이 해서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차를 찬성하고 반대하고 저는 이 차가 너무 싫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승!